내란과 외환 사건은 군사 기밀이나 군사법과 얽혀 있는 만큼 군 법무관 출신 특검보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15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권 특검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검사는 수사팀 일원으로 받지 않고 사무실도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약속한 판다 선물이 광주에 올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는데 판다가 광주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논란으로 멈춰선 한중 우호 사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승환 기자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양국의 지역끼리도 더 가깝게 지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판다 소식이었습니다. 다이빙 대사를 만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입식 문제는 특별히 우리 광주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이빙 대사도 광주의 바람을 중국 정부에 잘 전달해 힘있게 추진해 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我作为中国大使也会把你的愿望呢报告北京。我作为大使呢也期待这个事情呢能够成功。 다이빙 대사는 그간 논란되며 멈춰섰던 정율성 사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도 망가진 정율성 흉상을 다시 세우는 등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做出努力保留了郑立成大街，但是我也希望呢郑立成的塑像还能够恢复历史原貌，就像中国在 中国保留、维护、管理了很多韩国独立运动的旧址一样。 판다 선물과 흉상 복원이라는 약속이 오가면서 멈춰섰던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시장직 사퇴까지 내걸며 지하철 공사 구간 도로 개방을 약속했던 강기정 광주시장. 지난해 연말 공사 시작 6년 만에 도로를 원상복구했다며 대대적인 행사까지 열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를 6년 만에 원상복구했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지하철 공사 도로 개방이 완료된 날입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개방된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원상복구됐다던 도로에서는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로에는 중장비와 공사 자재들이 가득하고 도로 곳곳은 다시 파헤쳐졌습니다. 4차선이었던 도로는 1차선으로 좁아졌고 수시로 차가 막힙니다. 그나마 포장을 마친 도로는 횡단보도와 차선 표시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도로를 개방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도로 포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개방한 도로 16.3km 가운데 이처럼 포장이 끝나지 않은 구간은 4.3km로 전체의 25%가 넘습니다. 도로 포장이 덜 끝났는데 왜 도로를 개방했냐는 질문에 광주시는 도로 개방과 포장 완료는 개념이 다르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려 먼저 도로를 개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들이 다니게 하는 걸 저희는 개방이라고 했는데 아마 좀 일반인들은 뭐 표층기층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광주시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원상 복구했다며 도로를 개방해놓고 이제 와서 또 포장 공사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22일까지 막 새벽까지 하더라고. 24시간 풀로 막 가동을 해가지고. 그때 22일까지 하긴 했어요. 확장하고 나서 바로 다시 이렇게 도로를 또 좁힌 거예요. 이게 공사한다고. 아예 말장난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거 시민들 가지고.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 아주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광주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운광장 등 일부 구간의 지하 공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전체 구간 도로가 온전히 제 모습을 찾는 건 오는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 지역 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앞다퉈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판매 시작 반나절 만에 상품권이 동나면서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지역은 판매율이 10% 남짓에 그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앱입니다. 무안구는 설 명절을 맞아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접속하자마자 바로 조기 소진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지난 2일 판매를 시작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서버가 폭주할 만큼 이용자가 몰리면서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앱이 먹통이다, 구매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글이 잇따랐고 무안군에도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했다는 항의 전화와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같은 기간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똑같이 15%로 올린 한평구는 판매율이 10%에 그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은 이제 연령층 자체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정말 꺼려하시고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앱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무안에서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에만 높은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적용하면서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린 점도 이번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성체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냥 이제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겠다라는. 명절을 앞두고 혜택 체감을 높이겠다며 할인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복불복 구조라는 불만만 키웠습니다. 한 5차례 정도 시도했는데 안 됐고 오후에 이제 한 5시경에 들어왔더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 헛거린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잇따른 상품권 대란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이용자층을 고려해 기간별, 방식별로 분산 판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연초가 되면 지자체마다 방문 관광객 수를 홍보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집계하는 기관마다 관광객 수의 편차가 크다 보니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올 초 지자체가 배포한 보도자료들입니다. 관광객 888만 명 돌파, 1000만 시대 눈앞 등 모두 지난해 관광객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치가 이상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456만여 명, 시군별로 보면 관광객 888만 명을 돌파했다던 고흥구는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10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뒀다던 해남군도 230만 명에 그쳤습니다. 집계한 기관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수시와 순천시처럼 큰 차이가 없는 시군도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올려보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많은 곳에 집계가 좀 빠져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건 관광객 수를 세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의 무인 계측기와 입장권 등을 통해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집계되거나 안내원의 수기 또는 차량으로 어림잡아 집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체부의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관광객 수로 산정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면서 고무줄 통계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신뢰도와 객관성이 떨어지는 수치가 관광정책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고 지자체 간 관광객 수 늘리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관광객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건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수를 주요 성과 지표로 삼는 만큼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라든지 카드사,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등에 대한 데이터 등 이런 것들 다양한 멀티소스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보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 정성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지난 한 해 시청률 조사에서 전국 16개 지역 MBC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본사가 닐슨 미디어 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시청률 조사 결과 광주 MBC는 전체 평균 시청률 5.7%를 기록해 전국 16개 지역 MBC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평일 프라임 시간대 시청률이 6.2%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 MBC 시청률 1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운 매곡 간 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옛 대동고에서 백운 교차로 광천 사거리를 거쳐 북구 광주공고에 이르는 8.67km 구간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면 해당 구간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6.6km에서 21.4km로 28.9%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소득당이 전남 무안을 주청사로 명시한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광주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시 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기본소득당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외면하고 통합의 핵심인 주청사 위치를 무안으로 선결정했다며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도민과 노동자의 결정권을 침해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해 5월 화순읍의 한 골프장에서 라커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님을 몰래 지켜본 뒤 현금과 시계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해온 경찰은 범행 10개월 만인 지난 3일 광주에서 남성을 붙잡았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험에서의 케어는 달라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일생을 책임져야 하기. 악사 케어. 더 세심해야 한다. 더 충분해야 한다. 때론 더 과감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부터 만일의 위험까지 글로벌 보험 전문가 악사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케어합니다. 악사.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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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